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을 제가 코딩하면서 살짝 팁 같은 거, 노하우, 그리고 뭐 오늘 제가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코딩을 하면서 뭔가를 했어요. AI하고. 근데 좀 잘 나왔어요. 잘 진행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것을 했고,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제 영상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의 답변을 먼저 텍스트로 하긴 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자체가 뭐였냐면은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이분 같은 경우 랜딩 페이지를 지금 만든 걸 제가 올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보라색 배경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라색이 정말 얘네들이 기본 컬러인지, 특히 클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들면은 보라색으로 된 어떤 색깔 테마가 거의 10개를 그냥 색깔 지정을 안 하고 부탁을 하면은 이제 10개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보라색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딱 봐도 이거는 AI가 만든 거네라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나요. 그래서 그런 게 싫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녹색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계열이 있어요. 그 계열대로 개인 취향이죠. 그 계열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 다음에 오늘 작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보실 분들은 라디오를 켜놓듯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한테 답변 드린 게 이거예요. 많이 시도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AI하고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선수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죠. 꺼버리고 새롭게 채팅을 열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말귀를 좀 잘 알아듣는 애 같은 경우는 쪽 빨아먹는다. 끝까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저의 기본이고,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예를 들어 누군가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상담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건강검진, 직장인들 같은 건강검진 하면은 마지막에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겠어요? 그러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어떤 패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거는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걸 주면서 이걸 먼저 하라고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AI하고 대화를 매일 다른 친구를 불러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한테 요청하고 물어보는 것을 문수화를 하는 거죠. 만들어 놓는 거예요. 메모장에다가. 그래서 그걸 붙여넣기를 하고 문구 앞뒤를 바꾸는 거. 지금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여기서 프로젝트라고 말하는 것은 홈페이지, 우리가 말하는 얘네들 같은 경우 웹앱이란 단어를 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보다는 프로젝트란 어떤 이 사이트를 만드는 어떤 그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던 걸 수정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문구에서 바꿔주는 거죠. 너는 예를 들어서 뭐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웹개발 팀장인데 지금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아니면은 기존에 하던 것을 수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중간에 것만 딱 바꿔서 문구를 쓴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고, 그러다 보면은 대화를 이렇게 첫 번째가 많이 시도를 하죠. 그러면 이 친구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은지가 이제 요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걸.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이 아닌 애를 잘 달래서 나랑 잘 통하는 애로 만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색깔을 줘요. 그냥
안 주고 그냥 만들어 줘라고 하면 얘가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야, 녹색 계열로 만들어 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녹색 계열로 만들어야지. 이게 녹색 계열로 만들어 줘 했는데 보라색 나왔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했어. 근데 안 나와. 보라색 나왔어. 그러면 아, 녹색 계열로 해줘. 바꿔줘라고 이렇게 해갖고 녹색 계열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녹색 계열로 해줘라고 하면 녹색 계열 그러면 조금 더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색깔 같은 경우는 참고하는 사이트가 저 즐겨찾기도 있는데 여기 투컬러라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사이트 주소는 나중에 제가 여기 밑에 댓글인가요? 아니 여기 더보기인가? 거기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투컬러라는 것은 좋은 게 이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배경은 이 색깔, 그 다음에 컬러는 이렇게 텍스트는 이 색깔일 때 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색깔 이 패턴이 이거예요. 이거 녹색하고 요 색깔. 그러니까 녹색 배경으로 했을 때는 텍스트는 이 색깔일 때 요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약간 뭐 요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을 보고 컬러를 자기가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이거다. 그러면은 요게 요 색깔이잖아요. 배경색 진한색. 요게 밑에가 컬러 요 색깔이잖아요. 그럼 요걸 클릭을 하면 복사가 됩니다. 여기 샵 07553B라는 게 색깔을 나타내는 암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게 녹색 진한 거였죠. 그럼 이건 나는 예를 들어 배경을 할 거야. 배경색. 이거는 텍스트색, 글자색이라고 할까요? 글자색, 뭐 텍스트가 더 많이 쓰는 용어니까 얘네들이 배경색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만드는데 내 컨셉은 테마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집 분위기, 내 집이 어떤 분위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테마를 배경색은 이 색깔, 텍스트는 이 색깔로 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잘 만들어줍니다. 보라색이 절대로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화를 했어요. 처음에 지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매뉴얼된 자주 하는 대화 내용을 이제 서머리를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서머리를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대화를 해봅니다. 또 대화를 해보고 얘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처음부터 그냥 이거 만들어줘야 얘가 코드를 쭉 만들어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배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대화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는 뭐 이렇게 할 건데 나는 이런 컬러로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떻게 원페이지냐 그리고 랜딩 페이지란 용어도 많이 쓰거든요. 첫 페이지 한 장짜리 랜딩 페이지 첫 페이지 그러니까 한 장짜리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리고 뭐 이런 구조다 저런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 얘가 막 알아들었어. 괜찮은데? 그러면 제가 중간 체크를 해요. 뭐라고? 내가 이제까지 너랑 이야기했던 것은 네가 이해한 것대로 내가 요청한 것을 네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이해한 것을 정리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얘가 또 정리를 쭉쭉쭉 해줍니다. 그럼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보고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야. 그럼 또 다시 수정을 해갖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이야 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그럼 다시 정리해봐. 그러면 얘가 또 다시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딱 봤을 때 내가 의도하려는 사이트를 얘가 이해를 했네. 그렇죠. 이제 작업할 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작업을 지시한단 말이에요. 지시라기보다는 나랑 같이 할 건데 얘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해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해를 했어. 그럼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자, 만약에 당신이 이해한 것을 다음에 또 요청을 할 때는 내가 뭐라고 물어보면 돼? 지금 이해한 것대로 하려면은 그럼 얘가 또 그러니까 이제 AI 명령어로 요약해줘. 그러니까 내가 AI한테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보면은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 라고
그것을 요약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정리를 똑똑 해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그걸 또 메모장에 딱 넣어놓고 타이틀에다가 이거는 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이런 식의 뭔가를 할 때는 얘한테 그걸 복사해갖고 조금만 수정해서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면 앞에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얘를 막 납득시키고 했던 그 과정들이 금방 됩니다. 시간이 단축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많이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 문장을 예를 들어서 오늘 AI를 불러갖고 호출을 해갖고 얘랑 대화를 했어요. 그 얘가 결과를 이렇게 줬어. 내일 똑같은 걸 줘갖고 이렇게 해봐요. 달라요. 코드가. 왜? AI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한 채팅창은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팅창이 끝나기 전에 사람이 바뀌기 전에 그 사람하고 대화해서 뽑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뽑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거고 알아두면 유용한 거라서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분의 답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대화를 해보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오늘 했던 것을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떤 사이트에 이제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블로그의 미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보다 일반 사이트, 컨셉을 하나 갖고 있는 사이트에 블로그를 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 메뉴를 추가해서 그것을 사이트를 키우는 게 나중에 가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노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방송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개발해 둔 블로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내가 내 사이트에 회사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블로그를 메뉴를 추가해 갖고 워드프레스 글 쓰는 것처럼 블로그를 글 쓰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블로그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블로그 플랫폼을 어떤 사이트에다 붙여도 되게끔 이렇게 어떤 뭐 범용성을 좀 줄까라고 해서 개발을 좀 해놨던 게 있어요. 거의 한 70%, 80% 이상을 개발해놨죠. 그러다가 거의 완성 단계를 하기 위해서 지난 밤에 이제 이 사이트에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 중에서 이제 명확하게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도메인을 찾다 보니까 vegetarian.kl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많이 샘플링을 하고 사이트를 만들었던 곳인데 정말 명확하죠. 어떤 사이트가 특성이 딱 있잖아요. vegetarian,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어떤 사이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구성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향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이트 구조가 이거예요. 블로그 플랫폼을 붙인 게. 그러면 이런 도메인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이제 베지테리언은 이게 랜딩 페이지입니다. 한 장짜리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고 메뉴가 심플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블로그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블로그라는 메뉴를 들어가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이제 블로그 형태의 글이 이렇게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글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제가 테스트로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렇게 써서 하는 건데 지금 오늘 이제까지 거의 이제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제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코드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코드 정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고 할게요. AI가 거쳐갔겠어요. 제가 한 명하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10명 이상의 계속 바꾸고 계속 이어가고 10명 이상의 친구랑 어제만 해도 2명 그리고 오늘 아침 1명이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애들하고 거치면서 이 코드가 완성이 됐어요. 프로그램이 이제 이게 플랫폼이라고 할게요. 이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트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일 구조가 많죠. 파일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코드가 잘 되어 있는지,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 막 여러 명이 바뀌다 보니까 중복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같은 비개발자 같은 경우는 코드를 봐도 잘 짰는지 안 짰는지 그냥 돌아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일단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자기기로 쳤을 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터리 하나를 넣고 잘 돌아가는 놈이랑 배터리 10개를 넣어갖고 잘 돌아가는 놈이랑 어차피 돌아는 가는데 배터리 1개짜리 넣어갖고 돌아가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코드를 볼 줄 알면은, 코드를 정리를 잘 해놓으면은 심플하면서도 이제 가벼우면서도 돌아가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이거를 코드를 분석하고 좀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겸해서 이거를 작업을 시켜보려고 한 명을 호출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클로드랑 애랑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이죠. 제가 이제 항상 쓰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정리한 프롬프트예요.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이것저것 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데, 봐봐요.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은 업계에서 유명한 웹 개발자입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을 받아 기존 프로젝트를 수행할 비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모두 이해했으면 지금부터 작업할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딧 플러스로 원격 접속 중이라 HTML 수정도 바로 가능합니다. 저는 비개발자입니다. 최대한 단계적으로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해주세요. 대화 방식의 특징, 단계별 접근법. 1단계를 알려주면 수행하고 완료하고 2단계 진행. 비개발자 친화적이다.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소화 가능한 단위로 분할한다. 안정성 확보, 각 단계별 검증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실수 방지, 한 번에 너무 많은 작업으로 인한 혼란 방지라고 제가 대화 방식의 특징을 적었죠. 이거 제가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얘랑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얘가 잘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방식이 좋은데 이 방식을 내가 다음에 요청할 때 뭐라고 하면 그게 좋아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아, 단계적으로 뭘 하고 내가 완료라고 하면은 얘가 또 다시 알려주고, 이런 방식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구나 라고 해갖고 이렇게 썼죠. 그랬더니 이걸 또 알아듣는 애도 있고 못 알아듣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때와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알아듣는 애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가이드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은 뭐 제가 사용하는 이런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일 이름은 주석은 이런 식으로, 주석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인덱스로 볼까요? 여기를 볼까? 우리가 이제 파일이 이제 코딩을 하면 파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색깔로 나와서 잘 보이죠? 녹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인터넷이, 얘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위에서 PHP 같은 게 위에서부터 쭉쭉쭉 읽어 내려가는데, 얘네들은 눈으로 보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하는 거랑은 전혀 별개인 것.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여기다 이런 식으로 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는 것은, 이제 주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렇게 써야만 얘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이제 예외되는 참고 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석에 대한 어떤 규칙들도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정했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좀 정해서, 이런 것은 지금 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정리를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정리한다고 거의 6개월 이상 계속 써먹는 거거든요. 이거 한다고가 아니고 계속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정리하는 거 워낙 많아갖고 잠깐만요. 깃허브 같은 경우도 이걸 활용을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아직까지 이것을 활용을 100%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깃허브 코드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요즘 요걸 모으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정말 코딩하다가 이 코딩을 내가 타이핑을 못하니까 이거를 어딘가에 계속 적어놓고 할 때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얘 같은 경우는 타겟 A 링크를 걸 때 타겟하고 이거 스펠링이 되게 어려워요. R이 2개씩 들어가고 no 오프너, no 레퍼러, 이건데 이거 스펠링이 어려워갖고 요거를 항상 복사해갖고 넣고 그 다음에 링크를 달면은 막 이 링크를 달았을 때 마우스를 안 올려도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밑줄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스타일로 해갖고 여기 요런 것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묶음을 하는 것들 그리고 부트스트랩으로 했을 때는 요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일단은 모아놓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막 코딩이 좀 재미가 없을 때 이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 다시 카테고리를 만들든지 하는 거죠. 최근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거예요. AI 프롬프트인데 이미지 관련해 갖고 얘네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 놓는 겁니다. 모달 이미지 내비게이션 이전 다음 화살표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모달이란 용어도 있고 내비게이션이라는 용어도 있고 이미지 다음 화살표 이런 것도 있고 카테고리 이미지 수 표시 그다음에 나눠서 작업하는 것을 배치라고 하고 뉴스레터 배치 발송 시스템 이거 수정하면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거는 얘네들만 아는 아니면 제가 몰랐던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이런 용어를 쓰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이거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문서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보여드리면은 지금 서버를 옮기면서 카페 입사 서버를 옮기면서 서버를 이제 메뉴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메뉴를 만들고 있죠. 만들다 보니 계속 늘어나요. 뭐 하는 매뉴얼, 서버 도메인 생성하는 매뉴얼, 그다음에 백업하는 매뉴얼, 그다음에 서버 정보를 정리를 싹 하는 거 19일 날짜로 했고 크론탭 명령어 잘 몰라서 그다음에 리눅스 명령어도 정리를 하고 있고 조금씩 넣고 있는 중이에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중간 정리 보고서 요청 형식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이렇게 놔두고 만들어 놓고 정리하고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붙여넣기 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워낙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한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줬죠.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얘가 먼저 던졌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해를 했죠. 이렇게 하는 거군요. 당신이 정리한 프롬프트가 이제 명령어가 이제 요청한 게 이제 이거군요. 알았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해요. 뭘 할 건지. 지금부터 얘가 알아들었으니 나하고 이제 대화법도 이제 익혀놨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당신은 30년 이상 경력의 웹개발 팀장입니다. 이번에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파일 구조입니다. 이 앞에 제가 중간에 정리를 하고 있었던 이거죠. 이게 예전에 중간에 정리했던 거라서 오래돼서 이건데 그래도 최근 마지막으로 이거를 폴더를 보면서 다 하나씩 다시 수정을 했어요. 추가를 했어요.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고 이렇게 했어요. 프로젝트 파일 구조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총 3명의 프로그램 개발자가 순차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3명이라는 건 추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개발자가 투입이 됐었다. 그러다 보니 코드가 일괄적이지 않고 중복적인 것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신이 전체 코드를 순차적으로 코드를 점검해 주세요. 순차적이란 것은 로직이 돌아간 순서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 구조를 보고 얘가 이런 거 이런 사이트구나. 그러면은 먼저 핵심 파일을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으로 치면은 엔진하고 기어하고 브레이크 부분을 먼저 줘봐봐. 내가 먼저 그걸 볼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핵심 부분을 먼저 달라고 요청해라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먼저 아래 파일 구조를 보고 어떤 파일을 먼저 보시겠어요. 한 번에 최대 5개까지만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면은 안 되고 얘가 또 한꺼번에 한 개씩만 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왜냐면은 한 개를 보고 판단 못 하잖아요. 엔진을 먼저 봤는데 이건데? 이라고 막 뚝뚝 고쳤는데 나중에 브레이크를 봤더니 이 방식이 아니네. 그럼 엔진을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파일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동시적으로 이 차는 이렇구나 라고 해갖고 얘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파일을 보면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에 좋은 파일이 5개 이상 요청해도 공유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좀 이상한데 처음 요청할 때는 여러 번 요청할 거예요. 5개 요청할 건데 처음 요청할 때는 네가 봤을 때 이거는 5개 갖고 안 된다. 엔진도 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죠? 브레이크도 봐야 되고 핸들도 봐야 되고 깜빡이도 봐야 되고 뭐 모두 봐야 된다. 그리고 6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처음 요청할 때는 5개 이상을 요청해도 내가 공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됐나라고 물어봤고 그러면 이걸 던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던졌어. 그랬더니 얘가 완벽하게 이해했대. 맨날 그래. 완벽하게 이해했다면서 맨날 그러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맨날 얘가 하는 말이 중에서 완벽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뭐 안 봤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상한 긍정적인 것을 많이 하는 애는 괜찮은데 부정적인 미안합니다를 여러 번 하는 애는 바로 선수 갈아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1차 점검 파일 요청을 했어요. 얘가 그래서 1순위 이렇게 3개, 5개, 6개를 요청했네요. 6개까지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6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하나 더 줬네. 그 다음에 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주면서 제가 이랬어요. 참고로 세팅이라는 그 설정 파일이 있거든요. 설정 파일에서는 설정한 값으로 사이트에 동적으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 코딩을 피하기 위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동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하드 코딩이라는 것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기가 푸터라는 곳이거든요. 위에서 큰 걸 볼게요. 위에가 로고예요. 로고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고라는 부분인데 이게 여기를 가도 여기 나와 있죠. 이 메뉴를 가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메뉴마다 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페이지마다 갈 때마다 베지테리언이라고 타이핑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우리가 하드 코딩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이렇게 넣어놓는 거를 하드 코딩하고 그 다음에 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에 가면 이걸 넣어놨죠. 블로그 제목 해갖고 베지테리언이라고 여기 썼어요. 여기 하나만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바꿨죠. 그리고 블로그로 가볼게요. 바뀌었죠. 여기를 가도 바뀌었고 여기를 가도 바뀌었고 여기를 봐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만 뿐만 아니고 여기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드 코딩 돼 있다 그러면 뭐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위에도 페이지마다 다 바꿔야 되고 밑에도 페이지마다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한 곳에 놓고 동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움직이게 동작하게끔 한다는 걸 동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배웠어요. 그래서 동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줬어요. 왜냐면은 얘가 요청한 파일에는 설정 파일이 없거든요. 근데 설정 파일에는 이 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도 알려줘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세팅에는 이 메뉴에는 이 메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동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파일까지 하나 줬어요. 그래서 총 7개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핵심 파일 6개, 7개 내가 준 거 빼고 6개를 분석을 해서 이렇더라. 그래서 문제점 발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중복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분석을 했어요. 잘한 점, 못한 점 해갖고 쭉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으로 이 파일을 5개를 달래요. 제가 5개씩을 요청하라고 했더니 5개 줬죠. 그래서 이제 또 내가 4개에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줬어요. 줬더니 추가로 발견한 우수한 점. 내가 자기가 분석을 했더니 그 코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우수하더라. 잘 짰더라. 그 다음에 발견된 새로운 문제점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점 수정을 해야 되겠더라라고 제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 했어요. 그냥 일단 계속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정리 우선순위를 봤더니 즉시 수정할 게 이거고 뭐 코드 성능 문제, 그 다음에 코드 품질 문제는 이런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정 코드를 단계별로 제공할까요? 라고 얘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이거 할 거다. 그 다음에 각 단계마다 완료 확인 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처음에 했던 거 단계별로 하다고 한 거 이게 되는 거죠. 어떤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야 이거 그 많은 파일들 중에서 이거 말고 또 더 안 봐도 돼? 10 몇 개 본 거잖아. 지금 현재 지금 파일만 해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더 필요한 파일은 없나요? 전반적으로 모두 검토 후에 수정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파악한 파일 외에 더 보고 싶은 파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맨날 이런 말은 잘해요, 얘가. 그랬더니 이 파일도 보고 이 파일도 보고 이 파일도 보고 이 파일도 보고 또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9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까지 얘가 이렇게 쭉쭉쭉 또 정리를 해요. 또 9개를 또 던졌어요. 이렇게 던졌어요. 자, 그리고 이 파일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파일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검토 완료 파일 18개를 얘가 봤대. 설정 파일이고 뭐 어쩌고 그다음 발견된 우수한 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문제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이걸 중단할 수가 없어. 그냥 놔뒀어. 단계별 수정 계획은 얘가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18개 19개를 봤더니 중복 제거를 먼저 하고 1단계에서 2단계에서 성능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얘는 5개를 수정을 해야 되고 여기는 3군데를 수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코드 품질을 위해서 세 곳을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권장사항이 이렇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1 시작이라고 말해주면 첫 번째 수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1단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뭘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꿀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지금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얘하고 대화 내용이 토큰 내용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중간에 뭐 코드가 주고받은 게 크게 없잖아요. 얘가 준 것만 했죠. 제시한 것만. 이 부분을 이렇게 보관하고 싶은 거죠. 놔뒀다가 얘가 분석한 게 좋잖아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화가 끊어졌더라도 이 지금까지 요 전까지 내용을 복사해 놨다가 다음 선수한테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지도를 받았는데 어디까지 했어? 그 다음부터 네가 좀 해줘 라고 해갖고 이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크롬 이게 웨일이죠. 크롬하고 웨일 가면은 확장 앱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 앱이죠. 이게 확장 앱 관리를 들어가면 제가 쓰는 것 중에서 얘가 있습니다. 클로드 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를 다운받아갖고, 다운이라기보다는 설치하는 거죠. 여기 자기 브라우저에.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온 하면은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저는 온 하거든요. 이렇게 온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한테 가면은 없죠?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합니다. 새로 고침 이걸 이렇게 하죠. 그럼 뭐가 뜨냐? 얘가 뭐가 떠요? 이렇게 뜨죠? 그러면 셀렉트에서 여기 한 다음에 all을 딱 눌러요. 그럼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체크, 요 대화 내용을 이 내용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내용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부분이 잡스러운 게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엑스포트라는 곳에서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to markdown이라는 곳이 이걸로 하면 돼요. 그럼 무료로 다운받기가 되거든요. 여기. 그럼 이거 다운받고, 그럼 이게 나오면은 다운로드에 가면은 마크다운으로 제가 오늘 받았던 게 첫 번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받았던 게 이거거든요. 마크다운 방식으로 이제 받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갖고 제가 여기다가 이것도 제 사이트인데 제가 이런 게 필요해서 계속 개발하는 거거든요. markdown.kr이란 곳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왼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 여기서 파일로 가서 내 컴퓨터에서 열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이 사이트 들어왔어요. 캐시 쿠키 때문에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마크다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안내가. 그럼 여기서 파일을 누르고 내 컴퓨터에서 열기를 한 다음에 오늘 다운받았던 거를 열어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 가운데 요 스크롤을 이렇게 눌리면은 올리면은 위에서부터 그냥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정리해준,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아까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를 복사해 갖고 얘한테 주문된다라는 게 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백업용으로 여기다 두고 제가 이거 뒀어요. 열어놓고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뭐라고 했죠? 아까 스텝 1 시작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얘는 닫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켭니다. 괜히 그냥 리소스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닫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죠. 그럼 얘가 없어지겠죠. 자, 없어졌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어디까지 했죠? 제가 스텝 1 시작하자라고 했던 게 있죠. 어디쯤이지? 스텝 2 시작.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스텝 2, 그럼 스텝 1?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자, 여기다. 그쵸. 제가 이제 1단계 시작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 자기가 생각했던 중복 제거 시작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열고 이 부분을 중복됐다는 거죠. 이 부분을 삭제해라. 그리고 요 한 줄만 넣으면 된다. 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include라는 것인데, 공통으로 쓰는 파일들은 이제 include라는 것을 해갖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이 봐봐요. 얘가 이 작업을 완료하셨으면 완료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음 단계 이것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단지 완료라고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두 번째 파일을 열어서 이거를 에디 플러스 열은 다음에 이걸 해라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하다가 질문 있으면은 제가 질문했어요. 질문한 거 볼까요? 하다가 이걸 했죠. 약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파일이 아니고 이 파일이구나. 자, 이 파일을 하는데 얘 봐봐요. 인덱스 보안 헤더 중복 제거를 하라고 해갖고 이걸로 삭제를 하래. 그러면 완료라고 말하세요라고 했죠. 그러면 같은 파일에서 또 이 함수를 중복 제거를 하라고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그 한 번에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완료했다라고 일단 위에 것까지는 내가 진행 상황을 꼭 피드백을 줘야 돼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파일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가 아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완료라고 하고 인덱스 파일, index.php 수정처럼
한 파일에 여러 곳이 있다면 한 번에 주석 단위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석 단위로 알려달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냐? 봐봐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주석 단위로 수정을 해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수정을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이걸 전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바꾸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요것만 이제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달래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라니까 얘가 알겠다. 앞으로는 한 파일에 여러 수정사항이 있으면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진짜 말 그대로 나머지 중복 제거할 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왜 지워야 되는지 삭제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쭉쭉쭉쭉쭉쭉쭉쭉 알려줬죠. 근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와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코드를 보다가 얘가 왜 이걸 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나오는 의문이 생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도 이제 코드를 자꾸 보고 이거를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코드만 옆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본 게 10년이 넘다 보니 직접 짜지는 못하고 보는 눈은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브 코딩 하기에 정말 편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 제가 정말 겁이 났을 건데,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코드를 조금 볼 줄 아니까 이제 읽을 줄 아니까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사이드바 데이터에서 요거가 자동으로 줘야 된다라고 되고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코드가 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사이드바가. 그래서 얘가 또 설명을 주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또 끊을 수가 없어 갖고 아니 도대체 네가 말한 9줄에서 어떤 부분에 여기가 지금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삭제해도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줘 그랬더니 얘가 또 정확한 위치가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또 못 알아들었거든요. 못 찾겠더라고. 그랬더니 이게 없다. 사이드바가 들어가려면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인클루드가 돼갖고 있어서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이드바에서 있는 코드니까 여기서는 삭제해도 된다라고 돼야 돼. 얘를 도저히 나는 검색을 해봤는데 이걸 찾아봤는데 검색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인덱스 위에서 컨트롤 F를 해서 찾기에서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찾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없는데 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했지. 그랬더니 얘가 끝에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그리고 코드가 달라. 내가 required 이게 완전한 문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색을 요걸로 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특정 단어만 갖고 이렇게 검색을 했으면 여기 있었던 것을 알고 내가 이 질문을 더 이상 안 했을 건데 얘 전체를 갖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표현법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 끝에 있었어요. 저 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봤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아하 그렇구나 지워도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가 하라는 대로 하고 얘가 하라는 대로 하고 다 해서 백업을 했죠. 백업 이야기를 안 했구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제 작업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하고 선수 교체를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은 항상 중요한 건 백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원격 이건 파일 질란데 이제 프로젝트마다 이제 사이트마다 제가 이렇게 쭉 만듭니다. 폴더를 블로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번에 방송 찍으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죠. 그래서 19일부터 지금 백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에 했고 3시죠.
오전 3시에 리팩토링 완료했다 백업을 했어요. 어제 5시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10시에 한번 백업을 했고 이제 12시에 코드 정리가 완료돼서 백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폴더를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째로 복사를 이제 다운을 받아놔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날에 했던 작업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백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그 코멘트를 달아놔요. 경로 수정 전 리팩토링 완료까지는 했고 경로 수정을 했던 나만 아는 말이죠.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리팩토링 완료. 리팩토링이라는 것은 정말 확 바꾸는 거예요. 이제 방식을 바꾸든 뭔가를 디자인을 확 바꾸든 완전 코드를 완전 수정 확 좀 바꾸는 거죠. 로직도 바꾸는 것도 있고 좀 크게 바꾸는 것을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뭔가를 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코드 정리를 한 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하다가 만약에 선수가 바뀌었는데 짰는데 계속 오류가 생겨. 와. 만약에 이게 중간중간에 백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날 작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에 큰 작업을 할 때마다 변화를 줄 때마다 내가 뭘 하려고 했어. 그걸 완성을 했어. 그럼 백업. 또 다시 뭔가를 작업을 해. 완성을 했어. 백업. 또 뭔가를 해. 하다가 안 돼. 그러면 에이씨 선수 바꾸고 나서 좀 전에 백업했던 걸로 다 복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한테. 얘야 내가 이것까지 했는 거 이걸 할 건데 이 파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해서 완성이 되면 또 백업.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선수 바뀔 때마다 아니면 선수를 뭐 안 갈아타더라도 이제 뭔가 완전 코드가 꼬였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게 롤백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같은 AI하고 중간에 하다가 얘가 도저히 못 알아들었어. 아니면 방식이 잘못됐나? 그러면 이제 롤백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롤백. 그러니까 뭐 그런 뜻 같아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롤백을 했으니 그 단계부터 다시 할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롤백 했군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그 파일부터 다시 초기화된 파일부터 얘가 다시 작업을 해줍니다. 그렇게 백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얘한테 제가 갖고 있던 이거죠. 기존에 했던 이것을 전체를 주면서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이제 거의 제가 마무리 됐어요. 얘가 오늘 똘똘하게 잘해줘 갖고 코드 정리를 뭐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게 많이 점검해 줬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뭐 말로는 뭐 이게 중복되고 해갖고 이거 빼고 저걸 우리가 검증이 안 되니까 믿어야죠. 어떻게. 일단 잘 돌아가면 됩니다. 잘 돌아가고 뭔가가 축소되고 뭔가 업데이트 된 듯한 느낌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정리 전에 이렇게 얘가 또 제가 또 막 주저리 요청하는 거죠. 자, 이거죠. 얘가 뭘 하라고 했는데 이걸 진행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왜냐면은 이렇게 안 해주면 얘랑 또 다시 대화를 만약에 한다면은 이 친구는 자기가 제안했던 이게 됐는지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건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시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간섭을 진행 않겠다. 태그 체크박스 부분은 제가 필요해서 로직에 넣은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건데 얘는 이거 불편할 것 같다. 사용자가 헷갈리지 않겠냐라고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빼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코드를 정리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문서,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려 합니다. 다른 개발자가 나중에 인수인계 파일만 보고도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문서화하려 합니다. 문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순수 텍스트 형태로 작성해 주세요. 저는 이게 의미가 메모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얘가 작성해 준 거는
지금 이렇게 막 우리가 마크다운 형태의 요런 것들 있죠. 이게 글씨 어 뭐죠? 이게 뭐죠? 우물정자, 우물정자 샵이죠. 샵을 두 번 넣으면은 이제 헤딩 2가 돼갖고 볼드체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마크다운 형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이 들어가면 좀 지저분해서 그러면 마크다운이로 넣으면 보긴 좋은데 이렇게 문서화를 저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매뉴얼을 할 때는 그냥 깔끔하게 이런 형태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요청하는 게 순수 텍스트 파일, 그리고 플레인 텍스트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요청했을 때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메모장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애가 있는 반면에 열의 한 반 정도는 나름 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마크다운 형태로 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크다운 형태 같은 경우는 여기다 넣고 저장을 여기다가 하기가 있거든요. 마크다운 저장으로 하면은 저장이 됩니다. 아니면 그대로 마크다운으로 저장을 해서 주면은 파일명을 .m 마크다운 mk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마크다운 형태가 되거든요. 불러내 갖고 아니 여기서 파일 열기를 해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볼 때 좀 뭐 수정을 할 거면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준 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줬어요. 쭉 주더라고요. 이거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얘가 모를 만한 것들을 내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는 관리자 페이지 여기서 메뉴를 클릭하면 필요한 DB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설정 메뉴에는 사이트 기본 정보를 설정할 수 있고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동적으로 반영된다 라고 돼 있고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파일에 가면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파일을 이제 설명법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거는 얘가 모를 것 같아갖고 이것도 추가해서 참고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쭉 만들어줬어요. 막 쓸데없이 주저주저해 줘. 너무 많이 만들어서 중간에 끊었어요. 너무 길게 쓸데없이 정보 많군요 라고 했더니 얘가 그럼 요점 정리 다시 해줄까요? 됐어. 얘는 여기까지만 하고 했는 것까지만 저장을 여기 보면은 복사하기 있죠.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더니 진짜 말 그대로 마크다운 형태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복사를 해서 이 사이트에 와서 새로 넣는데 왜 이래? 다시 넣어야 되나? 볼게요. 새로운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캐시가 쿠키가 있어갖고 자꾸 이전 게 나오네요. 마크다운 들어가서 이렇게 처음 보면서 여기서 전체 컨트롤 A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은 좀 전에 얘가 갖고 있었던 이거를 얘가 만들어줬던 주저리 길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갖고 여기다 넣어 봅니다. 그러면은 아주 길죠. 위에 제일 위로 가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것 중에서 이제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목차가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같이 내려오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하고 필요한 것만 남겨둔 다음에 이것을 파일로 어떻게 한다? MD 저장을 합니다. 저장됐죠? 다른 이름으로 해볼까?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MD 파일. 그럼 이거를 readme 파일이죠. readme 파일로 저장을 이렇게 해요. 그 readme 파일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왔죠.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를 저는 여기다가 놓으려고요. 다음에 참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업로드 시켜 놓는 거죠. 업로드 시켜 놓고 내가 만약에 보고 싶을 때는 여기에 가서 접속을 한동안 안 했더니 이렇게 접속이 느리네요.
열은 다음에 얘가 열면은 MD 파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왔죠. 여기서 리드미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아까 같이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보는 거예요.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에디터만 보기는 하면은 이쪽 부분만 보이는 거고, 여기서 미리 보기만 보기 하면은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양쪽을 보면서 내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여기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저장을 해갖고 서버에다, 아니면은 그냥 제가 이걸 원격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MD 파일 열어놨잖아요. 여기 수정 다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저장을 하면 서버에 저장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나씩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길었네. 거의 1시간 다 됐네. 좀 길다. 저도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보여드렸어요. 제가 보여드렸고, 뭐 거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뭐 노하우라든가 중간중간 그런 것들은 하면서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 되고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코딩하면서 비개발자지만은 바이브 코딩하면서 공부도 하고 물어볼 거는 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똘똘한 애랑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얘를 달래가면서 이해시킬 건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